5천만의 변호인으로 유명한 허주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허주연입니다. 네. 여러분을 더욱더 똑똑한 법률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허 변호사님 그 TBS 자주 나오셨나요? 아주 저보다 더 방송이 매끄러우신 것 같아요. 아, 설마요. 네. 너무 기분 좋아지는 칭찬이지만 영광입니다. 사실 네. 저는 TBS 출연이 2년이 처음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더 의미가 깊고 네. 사실 이 주변에 방송국들이 많아서 왔다 갔다 해봤지만 TBS는 처음 와봤는데 네. 지나가면서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출연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스태프들이 회의를 하자마자 우리 허 변호사님을 모셔야 된다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했는데 정말요? 잘 맞아떨어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밖에서 거의 뭐 방송의 달인이 오셨다고 우리 PD들도 아주 좋아하는데 말이죠. 네. 보니까 그 서울시와도 인연이 아주 깊으시던데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도 하셨어요. 네, 지금도 이 양천구에서 마을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러시군요. 서울시청에서 있는 공익 상담 봉사 활동도 하고 네. 마을 변호사 활동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봉사 활동이에요. 지역 주민분들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는 사례가 사실은 더 많지만 이 어르신들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그러면 안타까운 사람들 많거든요. 네. 들어드리고 조금 이렇게 법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만 해도 굉장히 좋아하고 가세요. 그렇죠. 네, 보람찬 활동입니다. 네네. 사실 그 내 주위에 이게 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좀 변호사 그 사무실에 찾아가기는 좀 부담이 되기도 맞아요. 하고요. 그랬을 때 좀 어디 도움을 청할 곳 없을까 했는데 이렇게 마을 변호사로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께서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셨군요. 주로 허 변호사님이 다루시는 사건은 어떤 분야를 좀 많이 다루시는 건가요? 저는 사실 전천후 변호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 진짜 다 알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저희 사무실이나 제 개인적으로 성과가 좋은 사건은 사실 가사 사건이에요. 의뢰인분들 만족도도 굉장히 높으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정 절차에서 좀 성과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민사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형사 조정도 있기는 하지만 판결이 나기 전에 당사자들끼리 조정위원이 중재하는 속에서 좀 합의를 해봐라,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예전에 우리 신구 선생님께서 4주에 뵙겠습니다 할 때 그 4주 동안에 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거는 숙려기간이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다르군요. 근데 잘 말씀해 주신 게 가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반드시 진행을 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조정 절차를 꼭 해야 되니까 제가 좀 강점을 보이는 분야여가지고 이 의뢰인들 만족도가 높은 부분이 이제 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비법을 살짝 좀 공개를 해 주시겠어요? 들었다 놨다를 잘해야 돼요.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은 딱 법리 하나만 가지고 딱 결론이 나서 판단을 하는 건데 조정은 내가 조금은 내주고 받아올 건 받아오고 그런데 재판까지 가기보다는 우리 의뢰인의 이익이 더 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판까지 갔을 때보다 일찍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심리적으로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고 법리나 심리나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무기들을 굉장히 자유자재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지 이 조정이 좀 강해진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들었다 놨다 또 밀고 당기고 그렇죠. 이런 걸 아주 잘하시는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오늘 국회의원 선거 날인데 투표는 하셨나요? 저는 사전투표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로.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사전투표율이 엄청나게 높더라고요. 거의 뭐 역대급이라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30% 넘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정말 사전투표가 대세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오늘 이제 본투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 잘 시간 기억해 두셨다가 오후에 뭐 바빠가지고 잠깐 놓칠 수도 있거든요. 미리미리 좀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937번님이 허 변호사님이 사회자 같고 우리 나선홍 씨가 게스트 같아요. 깔끔 발언 멋지십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영광입니다. 제가 많이 배워야죠. 저도 좀 우리 허 변호사님 나오시는 날은 분장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참고로 말이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지금 시각이 11시 14분이라고 있는데 전국 투표율 11시 기준입니다. 11시 기준 1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1.3%죠. 자, 오늘
법률 상담 허주연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이 투표 관련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여쭤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사전 투표 이후에 그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선거 때마다 이제 갑론을박 이어지는 이 투표 인증 논란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제 연예인들이 투표용지를 찍어서 SNS에 올려서 이제 투표 독려했던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이 네. 연예인분들도 많이 하고 요즘에 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네. 내 주변 친구들, 친척들 뭐 투표했다. 나 이렇게 권리 행사했다. 네. 이런 인증샷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기표소 안에서 네.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불법이잖아요.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하시면 절대 안 할 수 됩니다. 없는 거죠. 카메라를 아예 꺼내지 마십시오. 아. 이 투표 독려 차원에서 나 이렇게 소중한 권리 행사했다. 이렇게 인증하고 싶은 마음 다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표 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인증샷을 찍으실 때는요.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투표소 밖에서. 밖에서. 네. 기표소가 투표소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 천막으로 가려진 이 공간 이걸 네. 기표소라고 하는데 일단 사전 투표소든 본 투표소든 투표소에 들어가서 찍으시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혼자서 들어가는 기표소 안에서 촬영은 절대 안 되고요. 그렇죠. 기표소 내에서 투표용지 이렇게 촬영하시는 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왜 찍지 말라고 하냐면 나 이 사람 찍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전적인 보상을 주세요라는 매표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네. 우리 선거는 비밀 선거가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 신뢰성 이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엄격하게 이런 것들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투표 아무튼 기표소 안에서는 촬영을 하면 안 되는데 그 투표를 아직 안 한 투표용지 있잖아요. 네. 기표를 하지 않은 거. 그 투표용지 촬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나요?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이 기표 도장을 찍기 전에 빈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네. 일단 투표소 안에 들어가야지 이 빈 투표용지라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표소 안에서 촬영은 안 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느냐 마느냐는 좀 살펴봐야 될 문제예요. 네. 실제로 이 법률 문헌 그대로 해석을 하면 투표지를 찍는 것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투표지라고 하는 것은 기표가 된 거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표 네. 전에 투표 용지와는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헌 그대로 해석한다고 하면 기표가 안 된 종이를 찍는 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여지도 있어요. 네. 2017년에 이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19대 대선 당시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무죄 선고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판례가 좀 엇갈리는 게요. 네. 2012년에 대구에서는요. 19대 총선에서 마찬가지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SNS에 올린 대학생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은 30만 원 벌금형을 선고를 이때는 또 벌금형을 선고했네요. 그렇죠. 유죄 판결이 난 거죠. 네. 이게 하급심 판단이거든요. 엇갈리고 있는 거예요.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없어서 명확하게 이건 처벌 대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칙적으로 죄형 법정주의 그러니까 내가 처벌받는 행위는 명확하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네. 그래서 문헌 그대로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따라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지를 촬영했다고 해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아직 대법원 판례를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안에서 촬영한다는 것이 네. 원칙적으로 안 되는 행위다 보니까 네. 아예 그냥 시도를 안 하시는 네.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꺼내지 마시고요. 아까 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표소 그 안에서는 뭘 하지 마세요. 투표만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왜 여기는 뭐 무슨 상암동 투표소 제 네. 몇 투표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밖에서는 촬영이 가능한 거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투표소 밖에서를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증샷 찍고 싶은 분들은요. 투표소 밖에 나와서 얼마든지 찍으실 수 있어요. 아. 요즘에 이런 분들 많다 보니까 이 투표소에 따라서는 아예 포토존을 꾸며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설치된 표지판이라든가 뭐 무슨 동 제 몇 투표소 이렇게 표시된 안내 네. 이 앞에서 얼마든지 찍으실 수 있고 포스터 뭐 선거 벽보 이런 것 앞에서도 얼마든지 찍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 아까 이제 투표하러 저도 이제 투표소 들어가
들어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카메라를 저를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셀카로 이렇게 찍으시는 모습이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연예인들 그 인증샷 그 보면 말이죠. 좀 그 뉴스에도 많이 그 등장을 했었는데 이게 뭐 V라든가 엄지척 이렇게 올리고 찍으면 이게 혹시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투표소 밖에서는요 엄지척, V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손동작 그래요?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게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을 하는데 크게 제한을 받는 게 법적으로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연예인들도 어쨌든 직업이 연예인인 것이지 일반 유권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뭐 투표소 밖에서 찍는 거라고 하면 우리 평범한 시민들이 네. 이렇게 뭐 후보자가 아닌 이상 이렇게 찍는 것은 충분히 허용이 되고요. 그리고 뭐 투표 참여 권유 문구 이런 거 같이 써서 SNS에 네. 게시를 하거나 뭐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거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 어떤 그 연예인은 아예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주먹을 불끈 쥐는. 네. 예. 그럼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그렇죠. 그냥 주먹 불끈 쥔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안내 손동작을 한다던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게 네. 또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자, 오늘 허주연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국회의원 선거 날을 맞아서 투표 인증샷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선거 관련 천태만상 사전투표 첫날 부산에서 80대 유권자가 투표함에 넣은 자신의 투표 용지를 꺼내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란을 피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입니까? 이게 이 부산에서 자기가 뭐 잘못 표시했다. 그래서 이거를 투표용지에 접어서 넣었는데 후보자를 잘못 찍은 거군요. 네, 뭐 그 사람 주장이 정확하게 잘못 표시를 했는지 표시를 안 했는지는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넣었는데 다시 꺼내달라.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난동을 피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위 우리가 낙장 불입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또 네. 사자성어가 나왔네요. 한 번 떨어뜨리면 다시 들여올 수 없습니다. 네네. 투표함에 한번 넣으면 끝이에요. 그런가요? 투표함 자체를 개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게 네. 한 번 넣었잖아요. 내가 투표한 용지가 뭔지 확인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전에 있던 것과 섞이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깜빡하고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걸 꺼내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다 꺼내주면 선거 진행 자체가 안 되겠죠. 네네. 그리고 이걸 기화로 부정투표를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여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은 부정투표를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겠죠. 제주도의 한 사전투표소에서는요, 그 한 유권자가 이거 그 잘못 내가 했으니까 기표를 잘못해서 이거 좀 바꿔달라 투표 용지를.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투표 용지를 쫙쫙 찍고 소란을 피운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거는요 우리가 일반 재물손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투표용지를 찢는 행위는 네. 공직선거법상 처벌 수위 자체가 확 올라갑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처벌 대상이에요. 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인데 공정성, 신뢰성 이런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투표용지를 찢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투표함을 다시 개봉해달라거나 이런 행위들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기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굉장히 폭넓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엄격하게 이런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려고 네. 공직선거법이 도입이 되고 규정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 그렇습니다.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아무튼 11시 지금 징소리 나갔어요? 제가 못 들었네.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징소리 들으셨어요? 못 네, 들었어요. 지금 나갔습니다. 아. 네. 두 번이나 나갔습니다. 네. 요 안에서는 지금 잘 들리지 않게 저희가 아까 해놨어요. 조금 우리 허 변호사님 또 진행에 또 차질이 있을까봐. 자, 그래서 반짝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퀴즈입니다. 잘 들으시고, 정답,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세요.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 손가락으로 엄지, V와 같은 기호를 표시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주십시오. 자,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 손가락으로 엄지, V와 같은 기호를 표시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까 저 허주연 변호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쉽게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푸짐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 인증샷 관련해서 그 최근에 한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MZ 세대들의 그 투표 인증샷, 이게 투표소 갈 때 인증 용지를 이렇게 준비해서 간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만화 캐릭터 아니면 이모티콘 캐릭터, 또 프로야구 팀 뭐 그림을 출력하기도 하고요. 네. 또 좋아하는 그 아이돌 멤버의 포토카드 이런 걸 가져가서 거기 이제 빈 공간이 있잖아요. 그림이나 사진 속에 거기에 기표 도장을 찍어서 이미지를 완성시킨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아, 저는 상당히 이거 보고 정말 MZ가 다르긴 다르다. 저도 살짝 발 한쪽을 MZ의 끝자락에 걸치고 있는 네네. 모양만 MZ 세대이고 싶은 그런 이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끝자락이어서 그런지 이런 생각은 못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지를 표시하지 않으면서도 네. 내가 투표를 했다라는 그 투표 독려행위 자체만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사전 투표 가서 또 하나 재밌는 거 본 게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네. 요즘에 이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이 투표소 내에는 이 안내견을 제외한 반려견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군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반려동물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선거인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관리인의 허락이 있으면 네. 데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많이 데리고 오셨던데 혹시나 난동을 부리거나 반려견이 소란을 피우거나 하면 바로 퇴장이 될 수 나도 있으니까. 저기 기표하겠다 이런 네. 반려견이 있을 수 있죠. 네. 자기도 뭐 인증샷 찍겠다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누군가는 불편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 제지를 당하거나 아니면 퇴장당할 수 있으니까 네. 투표하실 때 반려견 데려가시려면 미리 한번 좀 확인하고 네. 좀 이동장에 넣어서 데리고 네.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실제로 반려견과 함께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네요. 네, 꼭 네. 그 투표소의 안내 요원들의 지침에 따라서 좀 잘 이렇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퀴즈 한 번 더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반짝 퀴즈 조금 전에 드렸는데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 손가락으로 엄지, V와 같은 기호를 표시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 손가락으로 엄지, V와 같은 기호를 표시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아까 이미 그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네, 쉽게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그렇죠. 투표장 밖에서 찍는 인증샷의 경우입니다. 혹시라도 저 지금 약간 혼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요. 기표소 안에서는 변호사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꺼내지 마십시오. 꺼내지 마십시오. 네네. 감히 어딜 꺼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저희가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 자세한 또 법률 상담, 생활 속에 여러분 궁금한 그런 법률 상담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법률 상담 원하시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 수요일 똑똑한 법률 상담 법률사무소 뉴웨이브 대표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 변호사님 그 목소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인기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혹시 댁에서 보내시는 건 아니겠죠?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자, 조금 전에 말이죠. 저희가 반짝 퀴즈를 드렸는데 아쉽게도 많이 지금 틀린 답을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기회를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 손가락으로 엄지, V와 같은 기호를 표시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거든요. 근데 틀린 답이 많이 들어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설명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 네. 번 더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고 네. 싶은데요. 투표소 밖에서 촬영은 자유로워요. 아, 그렇군요. 네, 밖에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유롭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밖에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밖에서 뭐 자유롭다. 어떤 포즈든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야, 거의 뭐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친절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자, 그럼 문자를 몇 개 소개해 드릴게요. 5613번 님이 정답 이거! 특정 숫자가 유추될 수 있는 포즈는 하면 안 됩니다.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전투표 선거원으로 일했어요. 와, 사전투표 선거원이신데 틀리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네네. 살짝 이제 헷갈리신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저희 함정에 빠지셨네요. 네네. 투표소 안에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고 제대로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투표소 밖에서 포즈? 네. 알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더 드릴게요. 5613번님. 네, 수정 가능합니다. 자, 2727번님. 정답 이거고요. 오해받을 소지가 있으니 조심 또 조심 이러셨습니다. 6578번님은 정답 이거 투표하고 강화도로 드라이브 하러 갑니다. 70대 부부입니다. 아우 멋지십니다. 7484번님 우리 허 변호사님 덕분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점심 먹고 투표 후에 저도 이거 인증샷 한번 올려볼랍니다. 하시면서 네 문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 허 변호사님 또 칭찬해 주시는 이번에 아주 그냥 이참에 이렇게 그냥 거장 가시죠 이런 네 3983번님이 네 목소리 너무 아름다우시고 이참에 고정 가시죠 이렇게 네. 하트까지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 손가락으로 엄지 V와 같은 기호를 표시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네. 자 똑똑한 법률 상담 허주연 변호사님과 여러분의 생활 법률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청취자 한 분 전화에 모셔서 어떤 점이 또 궁금하신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저 노원구에 살고 있는 석승근입니다. 석승근 선생님. 예. 네네. 예. 아이 축하드립니다. 나선홍 아나운서하고 허 변호사님.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벌써 우리 허 변호사님 팬이 등장하셨네요. 아이 그러면요. 네네.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아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자, 혹시 우리 석 선생님은 어떤 점 오늘 좀 법률적으로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저 다름이 아니라요. 네. 가족 간에 이 금전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가족 간에 금전 거래를 하면은 뭐 차용증이나 계약서나 이런 거를 좀 쓰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 간에 이제 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합의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을 해서 네. 가지고 있으면 네. 그게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이제 금전 거래를 성사가 안 됐을 때 이제 뭐 돈을 주고 받진 못했을 때 네. 법적 효력이 있는지 합의서 작성만으로 그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 간에 이 금전거래 할 때 그냥 네. 합의서만으로도 이게 법적 효력이 있느냐 그런 네. 질문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합의서라도 잘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차용증이든 합의서든 문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아, 채무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친척에게 받을 돈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문서가 있다고 하면 모두 다 네. 나중에 이 소송 절차로 가셨을 때 증거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차용증 쓰기가 상당히 껄끄러워서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럴 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문자로 내가 언제 너한테 돈 얼마 빌려줬잖아. 그거 언제까지 갚기로 한 거 맞지? 라고 네. 했는데 답장이 그래 내가 그때까지 줄게라고 왔어요. 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문자도 효력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둘 간의 채무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데요. 그렇군요. 예. 특히 차용증이라는 이름 없이 그냥 합의서라고 해도 예. 충분히 그 이름과 상관없이 증거로서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쓰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 얼마를 누구에게 언제 빌렸다 이런 내용들이 꼭 들어가야 돼요. 내용이요? 네, 내용의 요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줄게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네. 정확하게 얼마를 액수.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아. 언제 빌려줬다 그리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다라는 내용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군요. 네, 석 선생님. 네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구체적인 액수나 날짜가 좀 명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잘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많은 도움이 됐죠. 네, 이제 도움이 되셨으니까 여기저기 가셔가지고 예. 저희 프로그램을 좀 많이 홍보해 주세요. 저기 교통방송 애청자입니다. 네. 자, 허 변호사님, 네, 인사 나누시고요. 네, 연락 주셔서 너무 반갑고요. 네. 제가 드린 조언으로 좀 예. 개인 간, 가족 간의 채무 관계들 크게 법적 분쟁까지 안 가고 깔끔하게 또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예, 두 분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노원구의 석승근 우리 청취자분. 저도 평소에 사실 이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족 간에 뭐 그 금전거래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럴 그렇죠. 때 그 어떤 몇 년 전에 제가 빌려줬어요. 이런 게 아니고 좀 구체적인 날짜나 액수 정도는 네. 이렇게 잘 좀 명기를 하셔야 되겠군요. 그리고 현금 거래보다는 계좌이체가 좋습니다. 기록에 그래요? 남잖아요. 네. 내가 이만큼 돈이 건너갔다.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좀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럴 땐 이런 법, 똑똑한 생활 법률 상담 전화 연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문자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0838번님, 제 아이가 17살, 그러니까 미성년자인가 봐요. 네. 저 모르게 신용카드 이용 계약을 체결해서 물건을 구입하였는지 카드 대금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미성년자가 함부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물건을 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지금 문자 상담을 해 주셨는데 이분이 그 지금 아드님인지 따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성년자란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아빠나 엄마의 신용카드를 갖고 가서 결제를 한 거예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의 이런 물품 구매 계약 네. 이거는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친권자 부모님이죠. 부모님 동의 없이 했다고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봐야 돼요. 최근에도 이런 사례 굉장히 많은 게 초등학생이 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 핸드폰으로 인터넷 방송 BJ한테 네. 뭐 이런 거 쏘잖아요. 이 네. 후원금 네. 1억 넘게 결제를 했다가 아이고. 이 부모님이 돌려달라고 해서 다행히 법적 분쟁까지 크게 번지지 않고 많이 환불받은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법원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 대리인 동의를 필요하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법정 대리인 나중에 취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일단 이렇게 친권자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법률행위가 효력이 있고 그게 네. 아니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이 처분의 범위를 정해서 허락한 재산 예를 네. 들면 용돈 준 거 그거는 이제 또 미성년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미성년자에게 큰 불이익이 없는 행위 같은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는데 네. 이런 법률행위 일반적인 법률행위 같은 경우에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 동의가요. 명시적으로 그래 괜찮아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이게 실제 사건까지 가면은 분쟁의 어떤 소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묵시적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처분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생활 예를 들어서 네. 부모님이 신용카드 주면서 뭐 학교 앞에서 떡볶이 사 먹어
문방구에서 학용품사 이거는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용돈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이걸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요. 네.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6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데 네.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을 한 거예요. 네.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취소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6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본인이 얻고 있었던 데다가 네. 이 체결한 구매 계약이 대부분 소규모의 일상적인 거래 행위, 예를 들면 식료품을 사거나 도서를 사거나 애완동물 물품을 사거나 이런 정도의 거래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용액이 개인의 어떤 미성년자로서의 소득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합리적인 구매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법정 대리인이 묵시적으로 이렇게 쓰도록 처분한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사건에서도 이 법률행위 취소가 법정 대리의 동의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상황이라든가 뭘 샀는지 네. 얼마 정도의 돈을 구매를 했는지 뭐 아까 이 후원금 1억 이 정도는 그거는 엄청난데요. 아니겠죠. 네. 네. 이런 거는 일상적인 거래 행위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부모가 이거를 당연히 얘기 안 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했다고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이거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묵시적 동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요. 미성년자의 나이, 네. 지능, 직업, 경력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과 같이 살고 있는지 독자적으로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물품을 구매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사연 주신 사연자분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 아닌지가 쟁점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입증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입증을 잘 하셔야 될 텐데, 네. 이게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또 그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네. 게임으로 인한 그 인앱 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갑자기 카드를 엄마 나 이거 잠깐 쓸게 그래서 네. 이제 가서 이렇게 결제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경우는 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만약에요. 그 인앱 결제를 하는데 엄마 카드를 가져가서 초등학생이 네. 몇 천만 원을 썼어요. 이거는 부모가 우리가 경험칙상 합리적인 법에 대해서 부모님이 초등학생에게 자고 있는데 카드 가져가서 게임 머니 좀 사라고 한 네. 거를 몇 천만 원을 구매했을 하리라고 예상하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해주거나 이런 게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아이에게 뭐 평소에 뭐 엄청난 용돈을 주는 부모님이다. 좀 네.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럴 때는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얼마의 인앱 결제를 했느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요거는 법정에서 실제로 굉장히 다툼이 많이 되는 사안입니다. 아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은 엄청납니까?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뭐 부모가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해서 몰래 발급받거나 예전에는 네. 그런 사례들도 많았고요. 신용카드를 몰래. 네, 예전에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요즘엔 좀 엄격해져서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몰래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요, 물품 구매까지 실제로 갔다라고 하면 물품을 받는 사람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들고 왔을 때 파는 사람도 네. 이게 부모의 동의가 있는지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될 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명의자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뒤에 사인한 사람. 근데 어린아이가 이 카드를 들고 와서 굉장히 비싼 물건을 구매하는데 만연하게 팔았다. 이 부분은 과실상계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군요. 손해배상 분쟁으로 갔을 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네. 온라인상에서 그런 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죠. 네, 온라인상에서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그 어떤 물건을 샀는지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그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사연을 상담 문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7일이 경과해서 확정이 됐는데요. 500만 원을 한 번에 납부할 형편이 안 됩니다. 이 벌금을 분할 납부도 가능할까요? 변호사님이 이렇게 문자가 왔네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아. 원래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요. 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힘들다고 하면은 네. 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하고 그렇군요. 납부 연기도 가능해요. 그런데 특정한 대상이어야 돼요. 이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가 네. 차상위 계층 중에 의료급여 대상자, 한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장애인 또는 본인 외에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거나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납부 의무자나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라든가 네. 뭐 실업급여 수급자라든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 그렇죠. 어렵다는 것이 증빙 서류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네네. 이 검사가 인정을 하면은 분할 납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죠. 500만 원 이하면은 벌금 500만 원 이하면은 사회봉사 대체가 가능합니까? 이런 문자도 지금 왔는데. 네, 이분은 지금 500만 원 벌금형 선고를 받으셨잖아요. 사회봉사 대체도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원래 벌금을 못 내면 사회봉사가 아니라 노역장이 유치가 돼요. 그래서 보통 하루당 10만 원꼴로 쉽게 말하면 몸으로 이 벌금을 대신 내는 거거든요. 일을 네. 하면서. 그런데 코로나 기간 같은 거 거치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취약계층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이 확대가 됐습니다.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를 하면 법원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대상자가 사회봉사 경우에는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네. 이제 경제적 능력 제일 먼저 고려가 되고요.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고려가 되고 대략 중위소득 70% 이하의 경우에는 허가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떤 거 하냐면 농어촌 뭐 이 그물손질이라든가 대게잡이, 모내기 지원 이런 것들도 하시고 네. 목욕봉사 같은 소외계층 지원도 하시고 네. 벽화 그리기나 제설 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봉사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벌금형 500만 원인데 그 평소에 저도 이게 좀 궁금했는데 벌금형도 이 범죄 경력에 등록이 되는 겁니까?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네. 전과 우리가 말하는 전과 기록에는 남을 수가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범죄 수사 자료표 중에서 범죄 경력 자료에 기록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수형인 명표, 수형인 명부라고 해서 검찰청이나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이 범죄 이력이 있는데 여기는 자격정지형 이상의 경우만 기록이 되기 때문에 벌금형은 기록이 안 돼요. 그런데 수사 자료표 중에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이 자료는 보관이 됩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벌금형 받으시면은 계속해서 기록이 남는다라는 네. 사실을 기억하시고 형사처벌 그렇습니다.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가뜩이나 지금 생활 형편도 어려운데 또 음주운전에 거기에 벌금형에 또 범죄 경력까지 등록되면은 이거 정말 너무 어렵잖아요. 네. 자, 지금 벌써 이제 시간이 퀴즈 정답 발표할까요? 네. 우리 허지원 변호사님하고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쏜살같이 지나간다. 네. 저도 빛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빠르게 그래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자,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자, 퀴즈 오늘 반쪽 퀴즈는 투표 인증샷을 남길 때 손가락으로 엄지, V와 같은 기호를 표시해도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허 변호사님 정답은요? 투표소 밖에서라면 O입니다. 네, O였습니다. 네, 투표소 밖이라면 지금 유튜브로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허 변호사님이 이제 요 동작을 한번 해주셨거든요. 자, 동그라미 옵니다. 네. 자, 0937번님 정답. 한국말은 끝까지 듣고 끝까지 보고 답을 드려야 되네요. 조기 투표하고 열심히 일하는 소시민입니다. 정답 옵니다. 선물 쏩니다. 네. 3456번님 해도 된다의 한 표입니다. 사전 투표했고요. 아드님과 제 생일 엎쳐서 한다고 경기도 광주 장어 사러 가고 있어요. 집에서 파티하려고요. 야, 좋습니다. 자, 그리고 8273번님. 저는 다리가 불편해도 3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투표를 했죠. 최근엔 교통사고로 거서 투표라는 제도 덕분에 집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아, 이런 제도가 있군요. 거서 투표. 그렇습니다. 네.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다라고 미국의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그 명언이 생각납니다. 이분 저 오늘 명언까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미래를 바꾼다는 마음으로 장으로 출발 그러셨네요. 네, 장이 어디죠? 시골 5일장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 투표장. 투표장. 죄송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3677번님 정답 O. 우리 고양이도 한 표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역시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미비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반려동물을 좀 신경 써주는 그런 공약을 바라는 청취자분 3677번님 정답 O.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허 변호사님 방송에서 자주 뵀는데 라디오도 출연해 주시고 반갑네요. 언제나 공감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셨네요. 감사합니다. 공감 어린 말씀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네요. 네, 제가 네.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매주 저희 또 이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에 매주 이제 출연하실 거니까요. 네. 네. 어디 다른 데 가시면 안 되고요. 영광이죠. 네. 불러주십시오. 네. 자, 방금 소개되신 네 분 그리고 아까 전화 연결해 주신 석봉근 선생님까지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또 확인도 가능하니까요. 개별 연락도 가능합니다. 네. 1870님이 이분 근데 저 변호사 맞아요? 무슨 변호사가 아나운서급인가요? 고정 갑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제가 약간 묻어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진행을 잘해주시니까 저까지 덩달아 네. 잘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래도 드네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네, 이렇게 꼼꼼하게 또 법률 상담 해주시니까요. 네, 저희 프로그램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편 첫 주 맞아서 첫 시간이었는데 네. 우리 허지연 변호사님 어떠셨어요? 저 사실 굉장히 긴장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준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아니 아까 그 대기실에서 네.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1시 반까지 하셨어요. 어제 1시 반에 잤습니다. 와.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네. 인상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그러게요. 제가 또 TBS 첫 출연이다 보니까 네네. 또 약간 어리바리하면서 굉장히 덜덜 떨면서 아침에 운전해서 왔는데 네. 또 하면서 또 신나고 이렇게 또 호응도 잘해주시니까 네. 저도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제 준비한 게 이제 보람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똑똑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이제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내일은 자동차 정비 상담, 자동차 상담의 대가지죠. 박병일 명장님이 나오십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정비소에서 바가지 당한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내 차에 맞는 똑똑한 정비의 모든 것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자동차 정비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보내주세요. 자, 허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투표 마감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소중한 한 표 잊지 마시고 꼭 오늘 잘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서울 생활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나선홍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